수익형 상가였습니다. 월세 받는 수익형 상가였고, 다만 얼마라도 계속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30만 원, 50만 원 작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쌓이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나에는 50만 원인데 두 개면 100만 원. 5개면 10개면 500만 원 이렇게 되면 그때는 사실 여기 오신 분들 다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내가 사실 뭐 누군 여기는 똑같겠지만 누가 그냥 회사가 재밌어서 가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난 너무 회사 가는 게 재밌다. 난 맨날 가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가고 싶다. 계세요 혹시? 그건 좀 이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수백만 원 먹고 살아야 되고 벌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임대 수익으로 500 이상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제가 강의하면서 똑같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주작보다 부잡이 더 커지는 게 되겠죠. 이걸 경매를 통해서. 그럼 그때는 이 일을 좀 기존에 있던 부잡이 주잡을 앞서게 되면 기존 일을 좀 놓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전에 놓지 마시라고 합니다. 왜냐면 힘들지만 꼬박꼬박 그 나오는 그 월세가처럼 나오는 그 월급이 소중합니다. 저같이 반대로 딱 2년만 직장 생활했다가 계속 사업만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안 돼. 저는 왜 이렇게 월급 주는 날이 빨리 오는지 매달 반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왕이면 여기 어느 정도 경매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서 매달 얼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차곡차 500 이상의 월세가 들어오는 구조가 된다면 그때는 전업으로 하시기를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전에는 간혹 저 대표님 당장 그만두고 하고 싶어요. 대표님 따라다니면서 하면 안 될까요? 저 운전기사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건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좀 아닙니다. 힘들지만 좀 참으세요. 참으셨다가 정말로 이렇게 해서 점점 수익이 나왔을 때 그때는 과감히 한번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목표 잡고 해보시고요. 이 빌라도 아까랑 똑같은 건데 이건 제가 잡았던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불과 2020년에 잡았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그 전에 잡았던 것들이 실제 탄 거는 2021년까지 팔았거든요. 이 물건들을 같이 두 개 다 이제 보여드릴 건데 보면 똑같이 아까랑 비슷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서두에 보여드릴 거랑 비슷한 물건들인데 보신 것처럼 좀 오래된 빌라고 이런 빌라들의 4층에 꼭대기에 이런 물건이었던 거를 그래도 방 3개에 화장실 하나 있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이었던 거를 낙찰 감정가에 한 50%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해서 낙찰 받았었어요. 감정가에 이 당시에. 그래서 보시면 권리 분석상에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2015년 10월 21일보다 하루라도 빠른 게 있으면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했지만 여기 날짜는 뒤니까 책임질 게 없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인도 명령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실제로 이 사람은 또 이사도 갔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사를 가서 금방 그 열쇠 비밀번호 받고 수리하고 해서 전세로 임대 놨다가 나중에 되팔았던 케이스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이따 쉬는 시간에 정리해서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4,500 정도. 제가 실제 금액은 제가 헷갈리니까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4,500에 낙찰 받아서 또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죠. 공동주택 가격이 1억 미만인 거는 그 취득록세가 과세가 안 됩니다. 중과세가 안 돼서 1.1%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1억 미만인 것들을 많이 거래를 합니다. 아파트든 아파트든. 그러니까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법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3.2%, 12% 이렇게 안 내게 이런 걸 진행해서 낙찰 받고 등기비까지 해도 얼마 안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기 수리를 해요. 오래됐으니까 오래된 빌라니까 이걸 수리해서 얼마 정도 한 500에서 작게는 500에서 많으면 1,000만 원 정도까지 수리비가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면 대충 4,500에서 뭐 5,500 아니면 5,600 정도면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요. 그냥 맥시멈으로 한 5,600으로 잡을게요. 5,600 정도 들어가서 그 금액을 이걸 얼마에 전세 놨냐? 8,800이나 9,500 그 사이에 정도 놨어요. 9,000 전후에 해를 놨거든요. 다시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처럼 재개발을 한다고 막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산대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몰릴 때는 어떻게 본다? 파는 기회로 봅니다. 사람들이 막 몰리고 살려고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던 걸 파는 기회로 보고요. 반대로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할 때 아까처럼 아파트처럼 살려는 기회로 제가 바꿔요. 생각을. 남들과 똑같이 하면 좀 재미가 없습니다. 남들과 좀 반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현장과 바닷가 어디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사치는 그 대신 알 수가 있게 흐름이 있다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너무 인기가 있으면 그걸 가져가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러다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올라갈 줄 알았잖아요.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줄 아셨어요? 아무도 몰랐을 거요. 근데 또 떨어져요.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짐작을 했어요. 왜? 10년 주기라고 해서 이렇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조정하는 건 맞아요.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상향합니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통화 가치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2, 3년 단위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건 해요. 아까처럼 2, 3년 집값 올라간 것처럼 2, 3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증하자면 그렇지만 바닥까지 될 수는 없어요. 아까처럼 주식이나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장 폐지라든가 뭐 누나처럼 이렇게 되진 않아요. 부동산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 말씀드렸고 그럼 이런 물건들이 아까처럼 6,600 들어서 뭐 9,000 정도의 전세를 놨다고 하면 이미 내 돈 다 회수하고도 한 3,000? 뭐 3,000 가까이가 돈이 남았겠죠. 그리고 또 욕심 안 부리고 전세 낀 상태에서 갭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갭으로 사시거든요. 전세 끼고 단기로 이걸 이제 재개발 보시니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냥 1,000만 원인데 다 팔아버렸어. 갖고 있던 걸. 그랬더니 작지 않은 전 수익이 단기간에 생겼죠. 이런 거를 저는 작년 요 시점에 해서 2020년부터 해서 2021년에 하나씩 이렇게 잡아서 진행했던 게 한 12개 정도를 했어요. 한 달에 하나 정도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괜찮잖아요. 이건 이제 단기 차익을 보는 목표죠. 1년 안에 파는 걸로. 하나당 3,000만 원? 감사하죠. 세금을 내도 마찬가지고. 근데 개인으로 하면 세금이 좀 더 많이 나오니까 전 법인으로 하죠. 법인은 세금 절약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금 빼도 나쁘지 않은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별론가요?
이거 3천만, 20만 너무 작아요? 너무 작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이거 만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달 하나씩만 한다는 생각으로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큰 돈이 아니라니까요. 대출을 받든 안 받든, 이것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할 때는. 집이 없으시다면 대출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집이 있으실 때는 안 되니까, 요 정도 자금이 사실 작은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정도 할 수 있다면. 이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 걸렸는지 보여드리겠지만, 채 6개월에서 1년이 안 걸렸어요. 낙찰받고 잔금 치르고, 명도하고 판례까지가. 1년 안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 하고 또 계약하고 전세에 놓고 또 다른 거 하고 또는 이미 회수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생각보다.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12개를 하려고 12개 한 번에 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갖고 계신 돈으로 하나 먼저 해보시고 아니면 5천 정도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2개 입찰을 해보세요. 입찰을 해도 다 잡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착각하시는데 내가 10개 입찰하면 다 될 것 같으시죠? 어림도 없습니다. 10개 다 낙찰 못 받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낙찰 받는 거 너무 먼저 걱정하지 마시고 입찰을 먼저 해보셔야죠. 조사. 물론 정확한 시세 파악과 전세 이런 걸 파악하신 후에 참고삼아 제가 설명드리자면 이 집이 있고 주소가 있으면 이 집의 공동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150%까지는 LH든 중기청이든 이런 데가 대출이 해서 전세가 나와요. 전세가 돼요. 보통 조건입니다. 공동주택 가격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라면 거기에 150%, 그러니까 7,500까지 전세가 놓을 수 있는 게 기본이에요. LH에서 지원을 하든 뭐 중기청이든. 근데 지금 전세 이자가 좀 비싸졌다 보니까 좀 그렇지만 조금 어려운 환경이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저리로 대출을 해줘요. 개인과 좀 다르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물건을 왜 사냐면 겉에는 낡았지만 안에 인테리어 좀 해놓으면 깨끗하거든요. 그럼 보통 결정하는 분 주부들이세요. 주부들이 갔을 때 안에 깨끗하고 괜찮으면 그냥 하시는 거죠. 근데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여기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오피스를 좋아하는 게 왜 그러냐면 다른 건 사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에어컨 하나 조그만 거 그냥 벽걸이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탁기, 드럼 세탁기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 냉장고 하나 해주셔도 안 비싸요. 이런 데 들어가는 정도 수준은 우리가 뭐 신혼살림하는 그런 거 말고요. 이런 거 하는 거 하는데 100여만 원이면 그 세 가지 정도 풀 세트로 해도 가능합니다. 새 거로 사도. 얼마 안 합니다. 뭐 브랜드 필요 없잖아요. 갖춰주는 게 의미니까. 세탁기 보통 그 오피스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몸만 들어가도 되고 거기에 아까 뭐죠? 아까처럼 그런 뭐 세탁기라든가 뭐 이런 거 전자레인지 뭐 이런 거 다 옵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가거든요. 오피스텔. 근데 오피스텔은 추워요. 단점이 그래서 이사가 빨라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또 많이 나가죠. 여기 빌라는 많이 나가지 않죠. 이런 장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그렇게만 조금 더 하면 그리고 제가 4층이니까 이왕이면 4층에 올라왔다 엘리베이터가 없대 옛날 건물이니까 올라왔다가 그 자리에서 결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거 사소하지만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투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도 그 돈은 결과적으로 전세만 놓으면 다 회수되고 남으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죠. 그런 구조로 해서 했더니 한 달에 하나 정도씩으로 이렇게 계속 했던 게 작년 기준으로 12개를 제가 팔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도 12개는 아니어도 1년에 2개, 한 4개 목표를 잡아보십시오. 한 3천만 원이 2개면 6천만 원이 되는 거고 뭐 4개면 1억이 넘네요? 사실 1억이 넘으면 뭐 죄송하지만 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본 연봉 많으시겠지만 1억 이상 벌린다고 하면 대기업 뭐 이런 데도 부럽지 않은 정도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러면 주잡 말고 부잡이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또 해볼 만하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가능해요. 그게 지금도 된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대개발 때문에 다시 그다음에 올라가서 저는 이제 팔아버리고 나왔다 그랬죠. 근데 이제 다시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보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